안녕하세요, 단장님. 경기도청 도의회 출입기자단 총무를 맡고 있는 경기TV중앙뉴스 조혜영 본부장입니다. 공정한 경기도, 안전한 경기도, 깨끗한 경기도를 대표하는 경기도 특별사법경찰단 기이도 단장님 인터뷰를 시작하겠습니다. 반갑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경기도 특별사법경찰단 단장 기이도입니다. 도민께 인사 말씀 좀 전해주시고요. 특사경이 무엇을 하며 어떤 일을 하는 제도인지 좀 말씀해 주세요. 안녕하세요. 경기도 특별사법경찰단 단장 기이도입니다. 우리 경기도 특별사법경찰단에 대해서 잠시 소개 말씀드리겠습니다. 우리 특사경은 행정하고 수사가 같이 결합되어 있는 부서다, 이렇게 이해를 해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수사를 통해서 행정 목적을 달성하는 그런 부서인데요. 저희 행정 목적은 우리 도민이 안전하고 건강한 삶을 누릴 수 있도록 하는 그런 업무들을 지금 하고 있습니다. 구체적으로 좀 설명을 드리면요. 예를 들어서 계곡이나 하천은 공공재입니다. 우리 도민들이 누구나 자유롭게 편하게 이렇게 이용하실 수 있어야 되는 그런 공공재인데요. 이런 공공재를 개인이 무단으로 불법으로 점유를 해서 이거를 개인 어떤 그 사익을 추구하게 되면은 우리 특사경이 달려가서 확인을 하고요. 수사를 통해서 검찰에 송치하는 이런 일들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예를 들어서 또 공장에서 폐수를 저감 장치를 통해서 하천에 내보내야 되는데 그 저감 장치 없이 폐수를 그냥 배출시켰을 때 우리 하천이 굉장한 오염이 되게 되고요. 이렇게 했었을 때 이거를 다시 복구하는 비용이 사회적으로 훨씬 더 크게 됩니다. 그래서 저희가 이런 어떤 불법 행위들이 확인됐을 경우에는 수사를 통해서 검찰에 송치하고 있다, 이렇게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이런 것들이 우리 도민의 안전과 건강에 바로 직결되어 있다. 예를 들어서 또 하나 좀 말씀드리고 싶은 거는 식품위생법입니다. 원산지를 속여서 판매를 한다든지 소비기한이 지난 상품을 판매를 한다든지 또 무허가로 어떤 영업을 하신다든지 이런 불법 행위를 했을 때도 역시 우리 특사경이 달려가서 확인을 하고 수사를 통해서 검찰에 송치를 하고 있습니다. 굉장히 많은 일을 하고 계시네요, 특사경이. 그럼 특사경은 언제부터 창설되어 활동하는지 좀 간단한 연역에 대해서 좀 말씀해 주세요. 네, 우리 특사경은 2009년에 처음 창설이 됐고요. 그때는 52개 법률을 지명받아서 수사 활동을 했고요. 현재는 101개 법률을 지명받아서 수사 활동을 하고 있습니다. 이 101개 법률은 우리 도민들이, 그러니까 사회 공동체가 안전하고 건강한 삶을 영위하기 위해서는 반드시 지켜야 될 규범들이 있습니다. 그게 이제 법률로 해서 세세하게 이렇게 열거가 되어 있고요. 그 다음에 이 규범들을 위반했을 때 그 위반 사항에 대한 벌칙들이 세세하게 열거가 되어 있습니다. 아까 제가 설명드렸던 그런 사항들인데요. 이런 규범들이 지켜지고 했을 때 우리 사회가 좀 더 건강하고 안전한 사회가 될 수 있다, 이렇게 말씀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그러면 특사경의 수사 범위는 어떻게 되는지 좀 말씀해 주세요. 네, 우리 특사경 수사 범위는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101개 법률을 지명받아서 하고 있는데요. 예를 들어서 말씀드리면, 예를 들어서 우리 자연 환경을 보호하기 위해서 개발 제한 구역이 설정이 되어 있습니다. 근데 이 개발 제한 구역을 개인이 임의로 시군청의 허가 없이 임의로 여기에 건축물이라든지 공작물이라든지 임의로 이렇게 막 설치했었을 때는 자연 환경이 이렇게 그냥 파괴되게 되거든요. 그래서 이런 부분들을 막기 위해서 저희 특사경이 있는 거고요. 이 수사를 통해서 그래서 행정 목적을 달성할 수 있도록 우리 특사경이 있다고 말씀드리겠습니다. 이 101개 법률은 다 우리 도민들이 안전하고 건강한 삶을 영위하는 데 있어서 반드시 지켜야 될 법률들이라고 말씀드리겠습니다. 대표적으로 어떤 식품위생법이 있을 거고요. 환경 보호 관련한 법률들이 있을 거고요. 또 공정한
거래를 할 수 있도록 그 경제 관련 법률들이 있고 우리 생활에 꼭 필요한 법들이 이렇게 규범이 되어 있다고 이렇게 말씀드리겠습니다. 특사경의 5대 민생 범죄, 생활 안전, 먹거리 안전, 생명 존중, 자연 보호, 환경 오염 부분에서 특별히 기억에 남는 사건이 있으시다면 좀 말씀해 주세요. 저희가 경기도에서 그 여름 휴가철에는 우리 도민들이 그 계곡 하천을 쾌적하게 이렇게 사용하실 수 있도록 이렇게 관리를 하고 있는데요. 그 여전히 저희가 불법 행위가 발생할 수 있는 그런 지역들을 그 식별을 해서 360개소 정도를 저희가 직접 순찰을 하고 이번에도 확인을 해봤는데요. 여전히 예전에 비해서는 많이 그 어떤 불법 행위가 줄어드는 부분이 있었지만 여전히 불법 행위가 성행하고 있었습니다. 예를 들어 가지고 그 개인이 무단으로 이거를 점유를 하면서 사용료를 받는다든지 출입료를 받는다든지 그다음에 거기에서 무허가로 영업을 하고 있다든지 이 다양한 사례로 해가지고 한 45건 정도를 적발을 했는데요. 저희가 열심히 노력하고 있지만은 그래도 여전히 우리 주변에 불법 행위가 성행하고 있다 이런 부분을 좀 말씀드리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최근에는 5대 민생 범죄 외에 특정 범죄, 즉 동물학대, 경제, 청소년 대상, 복지 등에 관한 단속 케이스가 있다면 좀 기억에 남는 거가 있으시면 좀 말씀해 주세요. 불법 그 사금융에 대해서 좀 말씀드리고 싶은데요. 그 불법 대부업은 우리 서민들의 그 삶을 송두리째 훼손시키는 이런 그 부분이 있어서 아주 반드시 척결해야 될 그런 범죄라고 생각이 되는데요. 최근에 아마 유치원생을 키우고 있던 한 엄마죠. 아기 엄마가 불법 사금융 추심을 당하는 과정에서 너무 힘들어가지고 자살로 생을 마감한 어떤 그 비극적인 그런 사례가 있었는데요. 우리 경기도에서 우리 특사경에서도 작년 2023년하고 24년에 걸쳐 총 25명의 그 불법 대부업자를 검거를 했고요. 수사 결과 총 196억 원에 달했습니다. 특히 연 이자율이 38,000%에 달하는 아주 살인적인 고금리로 해가지고 이렇게 힘들어 하시는 분들이 이렇게 많이 있었는데요. 앞으로도 우리 서민 경제를 피폐하게 하는 어떤 경제범에 대한 수사는 저희가 최선을 다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안타까운 일들이 굉장히 많이 있었네요. 그러면 지난 9월부터 시작된 북한 이탈 주민단체의 대북 전단 살포에 대한 북한의 오물 풍선으로 대응하여 경기도 접경 지역 주민들의 일상생활의 불평과 안전사고의 예방 차원에서 경기도에서는 연천, 파주, 김포 지역의 위험구역 설정 및 행위 금지 행정명령을 지난 10월 16일부터 11월 30일까지 시행하셨는데 현재는 어떤 상태인지 좀 말씀해 주세요. 네, 그 대북 전단에 대해서 잠깐 좀 말씀을 좀 드리겠습니다. 대북 전단은 북한의 도발에 빌미를 제공하고 이로 인해서 우리 접경 지역 주민들의 생명과 안전이 위협받고 있습니다. 특히 지난 10월 31일 김동연 경기도지사께서 그 파주 대성동 마을 주민들을 직접 만나셨습니다. 그때 이분들이 그 말씀하시는 게 대남 방송으로 집이 있어도 쉴 수도 없고 집이 있어도 잠을 잘 수가 없다. 불안해서 도저히 살 수가 없다. 살려달라고 이렇게 호소를 하셨습니다. 지금 우리 접경지역 주민들은 대북 전단이 북한의 어떤 빌미를 제공하고 이로 인해서 그 접경지역 주민들이 고통받고 있다. 꼭 대책을 좀 마련해달라 이런 그 부분이 굉장히 강했고요. 우리 경기도에서는 지난 10월 16일 날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에 의거해서 경기도지사 행정명령으로 파주, 연천, 김포 접경지역 3개 지역을
위험구역으로 설정을 했습니다. 위험구역 설정 취지는 대북전단 살포를 제지하고 금지하기 위해서 위험구역을 설정을 했고요. 저희 특사경은 재난 및 안전관리기본법을 2020년도에 지명을 받았습니다. 그래서 재난 및 안전관리기본법을 위반하는 경우에는 저희가 수사를 통해서 검찰에 송치할 수 있는 법적인 근거가 있습니다. 그래서 위험구역 설정의 취지의 가장 큰 거는 그동안 대북 전단을 살포를 해도 그거를 제지할 수 있는 근거가 없었는데요. 경기도지사의 위험구역 설정을 통해서 위험구역에서 대북 전단을 살포하는 경우에는 제지할 수 있는 근거가 마련됐다고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지금 저희가 대북 전단 살포를 사전에 막기 위해서 군, 경, 그다음에 시군 공무원, 우리 특사경이 같이 공조해서 지금 활동을 하고 있고요. 특히 주간, 야간 우리 특사경하고 시군 공무원, 그다음에 경찰이 일일 120명이 세 개 지역을 지금 세 개 지역을 이렇게 순찰을 하고 있다 이렇게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위험구역 설정 이후에는 현재까지 대북 전단이 경기도에서 살포된 사례가 현재까지는 없었습니다. 네. 그리고 또 하나 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지난 10월 31일 날 납북자 가족 모임에서 임진각에서 집회를 하고 대북 전달을 살포를 하겠다고 사전에 예고를 했습니다. 그에 따라 가지고 또 파주 지역 대송동 이 마을 지역 주민들은 이걸로 인해서 우리가 또 힘들어지겠구나 해서 본인들도 같이 집회 신고를 했는데요. 당일 본인들은 트랙터를 가지고 와서 집회를 막겠다 하면서 같이 또 집회 신고를 했어요. 그래서 우리 특사경에서는 두 가지 목적을 달성해야 됩니다. 임진각에서 대북 전단 풍선이 올라가는 일이 없도록 하는 목표하고 접경지역 주민들하고 대송동 마을 주민들하고 집회하는 과정에서 또 납북자 가족 모임을 집회하는 과정에서 서로 충돌로 인한 안전사고가 없도록 하는 게 굉장히 중요했습니다. 그래서 파주시, 그다음에 경찰, 그리고 우리 특사경이 사전에 철저히 대비를 했고요. 경찰에서는 양 집회자 간에 충돌이 없도록 이렇게 하고 저희 특사경에서는 대북 전단 풍선이 올라가는 일이 없도록 하는 어떤 그런 역할 분담들을 사전에 충분히 준비를 해서 그날 당일 납북자 가족 모임에서는 대북 전단 살포를 포기하셨고요. 또 양측 집회자 간의 충돌도 없이 평화롭게 잘 마무리됐어요. 그럼 끝으로 경기도 특별사법경찰단장으로 재임하면서 국민의 안전과 공정한 경기도를 위해 도민들에게 당부하고 싶은 말씀 있으시면, 그리고 또 하고 싶으신 의견이 있으시면 좀 말씀해 주세요. 네. 우리 특사경 활동은 도민의 안전이 최우선이고 도민의 신뢰가 가장 중요하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특히 우리 특사경 수사관들은 도민들을 대할 때 항상 진정성을 가지고 이렇게 하고 있고요. 우리 특사경 활동이 우리 도민들에게 선한 영향력이 발휘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고 있습니다. 우리 경기도가 안전하고 건강한 사회가 되기 위해서는 무엇보다 불법 행위에 대한 우리 도민들의 신고가 가장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우리 도민들께서는 주변에 불법 행위가 있는 의심되는 경우에는 언제라도 우리 경기도 특사경에 신고 제보해 주시길 바라고요. 우리 경기도 특사경을 신뢰하시고 항상 가까이 생각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이상으로 경기도 특별사법경찰단 기도 단장님 인터뷰를 마치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